4.15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4월 패스트 트랙에 올라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26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가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선거법 개정안 두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와 투표 연령 만 18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장의 투표 용지를 통해 한 장은 우리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다른 한 장은 마음에 드는 정당에게 투표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1등을 한 후보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남은 자리를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데 이를 각각 지역구 비례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 결과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당이 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투표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등 후보가 아무리 표를 많이 받더라도 모두 의미 없는 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2등 후보를 많이 배출한 당에서는 정당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았더라도 의석수를 많이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정당이 얻은 표와 차지한 의석수가 많이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체의 50%가 4표가 되었고 기존의 선거법이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히 말해 정당 투표 결과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총 300석이 있는 국회에서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하고 정당 투표에서 20%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때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100석의 20%의 20석을 차지, 지역구 20석과 합 총 40석으로 전체의 13%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당은 총 의석에서 20%인 60석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차지한 20석을 제외한 나머지 40석을 비례대표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A당은 전부 다 20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2월 27일에 새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연동이 50%에 연동형 캡 30석을 씌워갖고도 아까 들었던 연동 10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연동률 5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연동률이 뭐냐고요? 연동률은 쉽게 말해 정당 투표의 결과를 의석 배분에 얼마나 적용해 주신가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방금 예시는 연동률 100%인 경우로 A당은 20%의 지지를 받아 전체 의석의 20%인 60석에서 지역구 의석 20석을 뺀 4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A당은 60석 중 지역구 20석을 제외한 40석의 50%인 20석의 비례대표를 보장받게 되고 총 40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연동률 캡. 연동률 캡은 연동률을 적용할 의석수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그 캡을 씌워 놓았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방식대로 의석을 배분하되 캡을 씌운 30석에 대해 다른 정당과의 비율을 조정해 의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0석에서 50%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100%로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뽑는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후보가 아니야. 국회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거야. 이러한 우려를 많이 나타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비례대표 배분을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은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각각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를 257명을 배출시키고 비례대표 총 47석은 각 정당 득표율의 47석을 곱한 비례대표 숫자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는 47석 곱하기 36% 하면 17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곱하기 27.5% 하면 13석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7석, 지역구 105석, 합 122석,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합 123석으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획득한 득표율을 그대로 연동률 100%로 가정한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률 100%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총 국회의원 300석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숫자 11석을 제외한 286 곱하기 36%,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289석 곱하기 27.5%,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새누리당의 경우는 104석이 나옵니다. 104석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할당할 의석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79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59석을 가져옵니다. 58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비례에서 21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합하고 보면 79석이 되죠. 그러면은 비례대표 현 47석에서 79석으로 늘어나니까 28석이 28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32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죠. 100% 연대정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332명으로 32명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 연동률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선거제도의 방법은 어떤 폐단이 있었냐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득표율은 국민의당이 앞섰습니다만은 의석수는 국민의당은 38석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입니다. 무려 85석이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점유율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훨씬 큽니다. 반대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점유율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의가 왜곡되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을 서로 논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0% 연동형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늘어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 사이에서도 반대도 많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한 것이
50%의 준연동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0% 준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연동형으로 하되 100% 연동형이 아닌 50%만 적용하는 거, 30석 캡, 요 부분에 대해서만 50% 연동을 하고 기존 17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정당 득표율로 계산해서 가져가는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선거에서는 50%의 준연동형에 30%의 캡을 세운 그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됩니다.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현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정당 새누리당 및 더불어당이 유리한 선거제도이고 이런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국회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21대 총선에서는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연동률 50% 준연동형 4월 15일 실시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률이라는 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그 숫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또 지역구에서 적게 된 당선자는 비례의석에서 많이 배려를 하여 정당 득표율에 비례할 수 있는 의석을 가져가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비례의석 배분이 작아집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그만큼 뺀 숫자만큼 비례의석을 보존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인 지역구를 많이 당선시키는 거대 정당의 경우는 불리하게 되고 군소정당이나 소수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기 때문에 비례의석에서 배분받을 의석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36%입니다. 그래서 연동률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무소속 11석을 공제한 289석에 36%를 곱하고 지역구 당선자 105석을 뺀 그 숫자가 바로 연동률 100%입니다. 그걸 2로 나누면은 연동률 50%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새누리당의 경우는 연동률이 마이너스 0.5가 납니다. 그러면 즉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은 31석입니다. 31석만큼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31석을 더 가져갔기 때문에 30석 캡의 비례대표 할당에는 한 석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289 곱하기 28.8% 마이너스 지역구 당선자 25 나누기 2를 하면 29.1이 나옵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10.3이 나옵니다. 반올림하게 되면 29석 10석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가 39석이 됩니다. 우리가 연동률 30석 캡은 연동률 50%에서 계산한 의석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국민의당의 경우는 30 나누기 39에서 29석만큼 배당받으니까 29를 곱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2.3이 나옵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30 나누기 39 곱하기 10을 하면 7.7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수 숫자만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22, 7,
그러면 합이 29이 되죠. 그럼 한 석이 모자랍니다. 한 석이 모자란 거는 소수점 단위가 큰 숫자부터 먼저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먼저 주니까 정의당이 8석, 국민의당은 22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동률 50% 계산할 때는 반올림하고 30석 캡 여기에서는 정수 부분만을 취하게 되고 소수점 부분부터는 소수점이 큰 순서부터 배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병리형이라가 현행 비례 의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7석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17석에 대해서 36.6% 계산해 되면 6.12, 더불어민주당은 17석에서 27.5%를 계산하면 4.67, 국민의당의 경우는 4.89, 정의당은 1.32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수의 숫자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수점이 높은 숫자부터 먼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 정수 6, 4, 1 이렇게 되면 15석에서 2석이 남죠. 2석이 남으면은 제일 소수점 숫자가 큰 국민의당에 한 석을 더 주게 되고 또 두 번째로 큰 더불어민주당에 한 석을 더 주게 돼서 병리병 17석 병리병에는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당 5석, 정의당 1석 그래서 17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 병리병 30석과 17석 병리병의 합 47석이 채워지게 되고 지역구 당선자 253명을 합쳐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11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5석, 국민의당 52석, 정의당 11석, 무소속 11석 이렇게 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몇 석이었느냐 그러면은 122석이었어요. 122석이었는데 111석이니까 11석이 줄게 되었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23석인데 115석이 되었으니까 8석이 줄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8석이었는데 52석이니까 14석이 늘어났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석에서 11석이 되었으니까 5석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의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지고 소수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기 때문에 자기 득표율이 높으면은 비례의석이 많이 가져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좀 싫어하는 편이고 소수 군소 정당들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는 20대 국회의 득표율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게 되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는 거대 정당은 불리하게 되고 군소 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유리하게 되자 거대 정당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비례의석에서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 전문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듭니다. 이 위성정당은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4+1 협의체에 합의하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안 만든다고.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만들 때 요걸 뭐 같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미래통합당의 제1당이 뺏기게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21대 총선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은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더불어위성당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10석을 당선시켜서 총 의석수가 110석이 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정당 득표율은 없습니다. 위성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총 의석수는 105석이 됩니다. 나머지 정의당, 국민의당, 여기는 정당 득표율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한 개도 없습니다. 0%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110명이어서 총 의석수는 110석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당인 더불어위성당 같은 경우 27.5%를 획득하면은 연동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정수의 289석에서 국회의원 정수 289석에서 27.5%를 곱해서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지역구 당선자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서 계산하면 80이 나오는데 나누기 2를 하면 40이 됩니다. 40.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비례의석 배분은 없습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죠.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각 14석, 18석을 가져갑니다. 정의당, 국민의당은 3석, 12석을 가져갑니다. 위성정당이 생기기 전에는 8석, 더불어민주당이 8석, 미래통합당이 13석, 정의당이 9석, 국민의당이 27석을 가져갔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21석은 증가되었고 군소정당들은 21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도루묵이나 된 것이 마찬가지죠. 군소정당의 목을 거대 양당, 위성정당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당은 못 돼도 소수정당과 협치하면 과반수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 대부분 안건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1당이 어느 당이 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고 소수당과 잘 협치를 해서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1당 표념은 물론 있죠. 국회의장 배분이나 상임위 배분 등 국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1당 3은 그야말로 치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선거법은 개정했는지요? 차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캡,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찬찬히 영상을 되돌려 보면서 차차 이해되실 겁니다. 4월 15일 꼭 투표하여 귀중한 내 한 표가 행복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